1991년 3월 사우스 LA에 위치한 한인 운영 리커마켓에서 오렌지 주스를 훔치다 발각돼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16세의 흑인 소녀가 업주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후 업주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들에게 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로드니 킹을 폭행한 경찰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오며 과격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가 하면 인근 상점들의 방화를 시작했습니다. 4.29 폭동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3일 동안 한인타운은 잿더미로 변해갔으며 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분을 토하던 10만 한인들의 행진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동안 억압받고 살아왔던 흑인들의 서름,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한인들, 씻을 수 없는 폭동의 상처는 결국 승자 없는 패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정치력 부재라는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LA 폭동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인들, 그리고 한인타운. 30년이 지난 현재의 한인타운은 LA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력 부재라는 숙제는 4명의 연방 하원 의원과 적지 않은 지역 정치인들을 배출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또다시 대규모 소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한인타운의 피해가 미비했고 경찰의 빠른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은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난 아시안 혐오 범죄는 또다시 소수계인 아시안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안들은 조직적으로 연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아시안 보호 법안이 상정됐으며 한흑 관계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아닌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LA 폭동이 일어난 지 29년,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의 영원한 병폐인 인종 갈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성장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만큼 성숙해진 한인 사회의 대응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정과는 다른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